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얘한테 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지 가장 근본적인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얘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집밥벌이 하려는 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추세를 보면 저만 해도 좀 괜찮고 저희 부모 때는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좋았다고 보긴 그렇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가 죽고 남으면 그 상속이라는 게 받아서 이제 좀 후반부에는 그거가 내 삶에 도움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래 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사실 것 같거든요, 다. 그냥 의료가 발달하고 오래 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얼마큼 내 자식한테 줄 수 있을까요? 내 의료비를 거의 다 나갈 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요새 제일 인기가 좋은 게 신경외과, 정형외과. 노인네들이 그냥 계속 어디가 아픈 거예요. 통증 클리닉. 그래서 막 거기 가면 정형외과 막 그냥 물리치료기가 쫙 있으면 한 5,000원 내고서 하루 종일 안 받는 5,000원만 내면은 1시간 반을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직장, 저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학교가 이제 21세기 리더를 양성해야 된다. 너무 웃기는 소리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학교가 무슨 리더를 양성해요? 리더는 누가 양성하죠? 리더는 리더가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리더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리더를 양성하는데 이 공교육기관에서 무슨 리더를 양성해요.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 사람만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할 역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이 리더를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정 또 바뀌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뭔가 우리가 자꾸 착시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못 듣고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교육을 통해서 다 될 수밖에 없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마음의 준비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의심스러운 태도를 봐야 돼요. 왜 나한테 걸린 거니까. 보면 초등학교 한 클래스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요. 정말 못하는 애가 있어요. 만약에 이 시스템대로 간다고 그러면 학원이 하나도 없다고 할게요. 그래도 정말 잘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정말 못하는 애가 있어. 걔네들은 똑같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밥도 똑같이 급식을 먹었어. 근데 정말 잘하는 애가 거긴 있고요. 정말 못하는 애가 있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뭘 막 바꿨어요. 그래도 정말 잘하는 애가 있고요. 정말 못하는 애가 있고 학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어요. 사교육을 안 받았어. 우리 때는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수학을 되게 잘해. 정석도 막 어려운 것도 풀고 일본 문제도 갖다 풀어 지가. 얘는 계속 못 푸는 거예요. 학원이 있든 없든 이게 바뀌냐 이거예요.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타고난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세도 다르고 품성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로 가볼게요. 신입사원이 한 3,000명 들어왔는데 거기 사장 될 놈도 있고요. 과장까지 못 가려면 거기 또 있는 거야. 거기도. 서울대학 교수 중에서 볼게요. 그 잘났다는 서울대 교수 중에서도 연구 실적이 되게 좋은 교수가 있고요. 띵가띵가 노는 교수도 있잖아요. 김밥 천국도 보면 잘 나가는 김밥 천국도 있고요. 똑같은 김밥 천국인데 문 닫는 김밥 천국도 있어요. 김밥 천국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의적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창의적인 놈이 되고요. 창의적 교육을 열심히 시켜도 전혀 창의적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이런 거가 현실인데 무슨 제도를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죠. 수능도 문제가 많고요. 다 문제가 많아요.
입시는 다 문제가 많아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붙은 놈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붙은 놈들은 내가 안 붙을 사람인데 붙어간 놈이 하나도 없어요. 난 붙을 자격이 있어서 붙은 거야. 떨어진 놈은 이 제도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은 한 10%도 안 돼요. 90%는 입시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탓이오라고 하기 그러니까 제도 탓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으신 분들은 이걸 자꾸 고쳐줘봐요. 고쳐줘봐. 그러면 너희들이 잘 될 거냐. 그래서 애들 연산시간 한다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집어넣었죠? 더 싫어해. 왜냐면 연산은 지겨운데 스토리텔링 못 알아듣겠거든. 이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번에 스토리텔링도 줄였어요. 네.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1학년 때 좀 놀려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여러 가시다가 지금 국어, 수학의 바슬들,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뭘 하냐면 아이들한테 누가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를 절대 비밀로 넣어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를 쉽게 내면 돼요. 열심히 쉽게 내가지고 어떤 애가 95점 이렇게 받아오는 거야. 수학에 무슨 국어에 문제가 하나도 없지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볼게요. 제일 큰 바뀌기 수학으로 바뀐 건데 뭐 이것저것 인재를 양성한다. 저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기 어머니들은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교과서에서는 엄청 좋게 설명하겠죠. 이렇게만 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인재,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창의 융합형 인재. 여러분 아이가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길 바래요. 그냥 의과대학이나 나와서 어디 페이닥터나 하기 바래요.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애가 이 시대를 확 바꿀 수 있을 만한 뭐 엄청난 연구 실적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사나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입사 시험에 확실히 잘 통과하거나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판결을 내거나 혁명가가 됐으면 좋겠냐고. 내 말은 여러분 아이가 스티브 잡스가 되길 진짜 원하냐고. 위인전에 나올 애가 되길 진짜 바라냐 말이에요. 제 말은 스티브 잡스 회사에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연봉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바라는 게 그래서 29살에 장가갈 때 여자들이 좀 줄 서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우리 딸 시집가려고 그러는데 안 쪽팔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 다음에 나이 먹어가지고 엄마 나 장사할 테니까 한 1억만 좀 빌려줘 봐봐. 이 짓 안 하면 부모님이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웃기는 소리.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기 좋은 거하고요. 실질적, 프랙티컬한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고등학교 엄마들이 창의성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애가 단어 못 외우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수학 문제 못 푸는 것만.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으니까 뭐 얘가 다 잘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도 그랬을 텐데 어머니들의 25살에서 35살 시절을 생각해 보라고. 나한테 진짜 창의 융합형이 우리 남편이 창의 융합형 인재면 좋겠나. 안정적으로 남들보다 꼬박꼬박 아파트 평수 늘렸으면 좋겠고 차 좀 제때 여행 한번 철 바꿀 때 옷 한 벌. 이거면 좋은 남편이잖아요. 꼬박꼬박. 응? 잘 봐요. 만약에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창의 융합형 인재면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일지 안 좋은 사회일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스티브 잡스 회사는 창의성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직원이 돼서 좋을까요? 말도 해줘야죠. 창의는 몇 명이 하고 너희들은 잘 팔아야지. 회의 한 번 하는데 제 생각은 다른데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수의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잡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내가 쓸 테니까 너희들 행동을 하라고 할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하면 수술해볼까 저렇게 수술해볼까. 교본대로 수술하기도 힘든데 그러다가 아주 훌륭한 의사가 새로운 수술법을 만들어내면
수없이 많은 의사가 그걸 따라가겠죠. 어떤 사람이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법을 개발해냈으면 수없이 많은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 법을 잘 배워서 시술을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다수여야 되느냐 소수여야 되느냐, 장군이 다수여야 되느냐 소수여야 되느냐, 꼭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필요 있느냐. 되면 좋지. 근데 그게 하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 사회를 위한 핵심력, 인문사, 과학기술 소양을 기르고 인성교육 강화. 이거 선생님들이 이거 뭐라고 그러냐? 인성교육을 엄마 아빠가 해야지. 2대1로도 못하는 걸 1대30이 어떻게 하냐고. 한 반에 30명인데 선생님이 자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네! 그러고 인사해요? 엄마 아빠가 저 아저씨 지나간다 인사해야지. 선생님들은 집에서 인성교육 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개판 친다고. 그 선생님이 지혜를 인성교육을 못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키냐고. 지식 전달도 안 되는데 현실이 그래요. 적정화. 이거 딱 맞죠. 교과 학습량 적정화. 이게 무슨 말이죠? 덜 가르치겠다는 거죠. 덜 가르치겠다. 교수 학습 평가 개선 교수. 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교육과정 어쩌고 저쩌고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지금도 뭐 공부 잘하려면 쉽고 재미있어요. 지금도 공부 잘하는 애는 교과 내용이 쉽고 재밌다고. 이게 어렵잖아요. 자꾸 쉽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려운 애는 이제 덜 어려워지겠죠. 언제까지? 초등학교 때는. 그럼 중학교도 쉽게 만들고 정석도 쉽게 만들고 센 수학도 쉽게 만들면 좋은데 고등학교는 안 쉬워요. 자, 쉬운 공부 덜 하면 초등학교 때는 도움이 되겠죠. 뭐에 도움이 돼? 기분에 도움이 돼요. 여름에 돈 많이 쓰면 배짱이처럼 지금은 도움이 돼요.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죠. 영원히 어른이 안 되고 취업도 안 해야 되고 대학도 안 가면 좋은데 그때는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학생부 기재 방식을 개선한다. 아무것도 못 쓰게 하는 거야. 학생부에다가 올림피아드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경시도 못 쓰게 하고 학교에서 보는 것만 쓰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못 쓰게 하겠대요. 왜? 부모가 도와줄까 봐.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주요 이제는. 나중에 부모가 맛있는 거 차려주는 것도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그럴 것 같아. 애들은 전부 똑같은 거 먹여야 된다고. 하여튼 뭐가 부모가 도와주면 안 돼. 부모가 도와주면 안 돼. 이게 갔어요. 자, 볼게요. 그래가지고 계속 줄어요. 1, 2학년에는 조금 안전한 생활이 좀 늘었지만 나머지는 뭐 계속 줄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지능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해요. 지능이 발전하려면 뇌에 자극을 계속 줘야 돼요. 자극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거를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계속 쉬우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능이 발전할 그 당시에 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도 내가 계속 발전하고 20살 때도 계속 발전하면 아무 때나 시키면 되는데 이게 제일 많이 발전할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예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애가 마음은 편하게 되는데 머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가 대체로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약간 있긴 한데 없다고. 그 수학능력 시험은 뭐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IQ 테스트 시험이에요. 누가 독해력이 좋으냐, 어휘력이 좋으냐, 추론력이 좋으냐, 순발력이 좋으냐. 그러니까 문제를 두 문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Q 테스트하고 수학능력 시험이나 미국 SAT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에서 뽑고 싶은 거는 머리 좋은 놈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해도 수능을 잘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왜 못 봐요? 머리가 나쁘니까. 학력고사는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를 보는 시험이에요. 수능은 머리가 좋냐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애는 100번을 국어를 들어도 머리가 안 좋아져. 왜? 얘가 하나를 못 외운 게 아니고요. 학력고사는 시 하나를 깊게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머리 싸움이 아니고요. 노력 싸움이야. 근데 수능은 처음 보는 시를 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시를 준다고. 공부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없어요. 그럼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능이죠. 처음 보는 지문을 줘. 그 독해력이라는, 독해력도 지능이에요. 지은이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추론형이거든요. 이게 지능이에요. 어휘력, 지능이에요. 빨리 읽어야 돼. 이거 지능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시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비문학을 공부해도 얘가 독해력이 없는 거야. 독해력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 안 올라? 안 올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3문제를 주면 그나마 난데 24문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빨리 풀어야 돼요? 천천히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되죠. 계산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야 돼요. 미적분을 풀든 확률 통계를 풀든 극한을 풀든 거기는 연산이 다 나와요. 그게 느리면 제 시간에 못 풀어요. 연산력은 지능이에요. 처리 속도도 지능이에요. 수리적 사고력 이거 다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는 건 좋은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수능을 못 보겠구나. 그죠?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초등학교의 변화, 뭐 수업 시간,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내용 개편. 그래가지고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코딩하고. 자, 코딩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 21세기에 꼭 필요해. 중국어하고 똑같다고 봐요, 코딩은. 21세기에 꼭 필요해. 중국이 발전을 하니까. 국영수 못하는 놈은 코딩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국영수를 못하는데 코딩을 잘해. 그러면 그냥 번역기예요, 얘는. 지가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 코딩을 할 수 있으면 얘한테는 굉장한 파워풀한 도구죠. 그래서 저는 누가 코딩을 배워야 되느냐? 최상위권만 배우면 돼요. 중국어 누가 배워야 돼요? 최상위권만 배우면 돼요. 왜? 아니 국영수도 못해서 대학도 못 가는 놈이 중국어 잘하면 뭐예요, 걔가? 저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관광 안내. This is Southgate. 왜? 글로벌 리더는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전문 분야가 있으면서 영어나 중국어를 잘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베이징에 가서 런던에 가서 많은 사람한테 피력을 하지. 취업이 안 되는데 걔가 중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면 그냥 LA 교포지 뭐. LA 교포가 영어를 얼마나 잘해 영어를. 근데 그렇게 좋은 직업 못 갖고 조선족이 중국어 그렇게 잘하지만 좋은 직업 잘 못 갖는 게 완전히 바이링결 아닙니까? 한국말 중국말 교포들 다. 여러분 집에 가끔 가는 거 아니에요? 일하러? 비하하는 거 아니고 식당에도 계시고 중국 관계객이 오면 잘 적대. 저는 코딩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그거는 여러분 아이가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스카이 대학을 확실히 갈 것 같고 공부도 잘할 것 같아. 코딩 가르쳐야 돼.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컴퓨터라이즈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애가 국영수를 못하면 아직도 뭘 해야 돼요? 국영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뀐 것에 따라서 엄마들이 뭐 여기저기 뭐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학교 성적이 나와서 뭐하냐고. 머리만 좀 그냥 나올 텐데. 포인트는 그래서 중학교 가서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그래서 대학 가서는, 그래서 26살 돼서는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요. 저 대학까지 잘 보내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정보가 나와. 현재 646시간에서 680시간 쭉 늘었어요. 자, 실수로 치면 한 30시간 는 거예요. 학원으로 치면 3시간씩 10번 수업이에요. 학교는 학원보다 진도 빨리 나가요, 늦게 나가요? 늦게 나가죠. 그러면 3시간씩 6번 수업하는 걸로 이거를 대비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코딩 교육을 시키는데 입시에 안 나와요. 또. 고등학교 가면 선택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하지만 코딩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하면서 머리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머리가 좀 좋아지고 국영수가 잘 되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국영수가 아니면서 코딩에 집중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코딩은 의미는 있는 수업이에요. 중국어보다 나아요. 중국어였나요? 중국어는 의미가 없어요. 중국 리더가 중국말로 회의해요? 영어로 회의해요? 독일 리더는 영어로 회의해요? 독일어로 회의해요? 영어로 회의해요. 다 영어로 회의해요. 중국 사람도 영어로 회의한다고. 중국은 말은 언제 있냐? 우리가 중국에 파견 갔을 때 현지화할 때 그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제발 엄마들한테 대학 가서 할 거는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대학 가서 해도 되는 행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초등학교에서 다 끝내고 싶어서 우리 아이를 슈퍼맨으로 만들고 싶은 엄마도 있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영어도 잘하고 코딩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농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그걸 다 잘하고 쉽게 만든 거야. 왜? 성적이 잘 나오니까 아직 걱정이 안 되거든. 중학교를 딱 가서 1학년 때는 잘 바뀌니까 괜찮고 2학년 때 뒤통수를 딱 마저 봐봐야 심지어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전국 단위 성적이 나와봐야 놀라는 거야 그때는. 근데 그때는 머리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학원을 많이 다니면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엄마들의 되게 큰 착각이 학원을 보내면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아는데 일단 학원 선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자, 학원 선택할 때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돼요? 지능이 좋아지는 학원을 선택해요. 지능. 이거라면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나? 두 번째는 본질적 실력. 국어 실력, 영어 실력, 수학 실력이 좋아지나? 세 번째는 이게 입시에 도움이 되나?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갖고서 그냥 패션으로 가지 말고 자, 영어 유치원은 머리가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큰 도움 안 돼요? 입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리스닝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practice and practice, 노출이 많이 되면 잘하게 되는 과목이에요. 지능에는 큰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교육 문제가 생길 때 딴 데서 문제가 안 생겨요. 영어만 생겨요. 그래서 국가가 못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뭐만 도와주면 돼요? 영어만 부모 책임이에요. 수학은 돌 쳐발려도 성적이 안 올라요. 노출이 많이 된다고 오르는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구가 노출이 많이 된다고 오르는 과목, 키가 안 크는데 뭐 노출이 된다고 올라? 키가 커야 되는데, 리바운드가 안 되는데? 똑같아요. 근데 영어만큼은 노출을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프랙티스 앤 프랙티스 좋은 즐거운 분위기로 가다가 4학년 때쯤 가면 책을 많이 읽게 가다가 6학년 때쯤 되면 문법으로 싹 돌아서 입시를 가면 돼요. 이거 처음부터 문법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됐죠? 수학은 노출 플러스 타고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과목과 국영수가 잘 되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많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느냐?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하고 1년을 지났더니 얼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또 나타나야 돼요. 국영수에서. 연산 같은 건 쉬워요. 9번 좋은 거예요.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다가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늦게 하다가 빨리 하더라. 그럼 연산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듣고 내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상담할 때 늘 뭐라고 그러냐면 수학은 거의 대부분의 학원이 선행이죠. 선행은 새 거 배운 거죠. 그게 A 수학학원, B 수학학원, C 수학학원에서 가도 선행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행이지만 처음 배운 거죠, 오늘. 만약 학원을 안 다녔다면 오늘 처음 배운 거야. 엄마가 안 가르쳐줬다면. 근데 대체로 이제 엄마가 가르쳤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처음 배운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1, 2, 3, 4 모르고 1학년 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1, 2, 3, 4 가르쳐요. 근데 학원에서는 아예 처음 배운 걸 거고 학교에서는 어떤 애는 처음 배운 거고 대부분은 한번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학교 공부는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옛날에 한번 배운 걸 학교에서 복습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학원에서 공부는 오늘 비례식을 배웠다. 분수를 배웠다. 처음 배운 거예요. 처음 배운 거는 신개념이죠. 신개념은 아주 빨리 복습이 들어가야 돼요. 영어는 신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어휘이기 때문에. 단어를 오늘 외워도 내일 외워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오늘 분수식을 처음 배웠거나 오늘 1차 함수를 처음 배웠으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해요. 들은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다음번에 새 거를 또 배우는 게 쌓여요. 그럼 이게 누적적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수학 실력 좋아지고. 근데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오늘 학원을 갔다 왔어요. 이 숙제를 언제 하죠? 다음 학원 가기 전날이나 그날 직전에요. 신개념이 다 까먹어진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공부한 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제가 수학 숙제는 최대한 그날 하거나 늦어도 그 다음날 해라. 아직 기억이 살아있을 때. 네. 국어나 영어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신개념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새로운 시를 하나 배웠다고 해서 그냥 시를 하나 새로 배운 거지 어휘를 기억력을 새로 배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배운 거를 내 걸로 만들고 개념을 정리하거나 그러지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학도 초등학교 때 개념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 개념을 입으로 설명하고 글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1번이에요. 너무 많은 수학학원이 수학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귀납적 학습을 시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드립자 문제를 풀게 해서 지가 원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그 문제 풀다가 지겨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수학 교과서 쓴 사람이 나왔어요. 연역적 가르쳐야 돼요. 연역적으로. 분수식을 배웠으면 분수식이 뭔지에 대해서 끝없이 설명을 듣고 지가 설명을 해봐서 이게 분수구나. 아이들이 분수로 넘어가면 힘들어하거든요.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수는 1, 2, 3, 4인데 갑자기 밑에 3분의 1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파이를 하나였는데 이걸 쪼개서 몇 개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익숙한 사람은 되게 쉬운 개념. 더 힘든 개념은 뭔지 아세요? 가분수. 아니 쪼갠 건 좋은데 하나를 3개를 쪼개면 3분의 1이 맞는데 그 중에 2개는 3분의 1인데 3분의 4는 뭐야? 이거 어떻게 3분의 4를 만들어?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가분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대분수로 바뀌고 이게 왜 이런 분수인지를 계속 그리고 나한테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정리를 해보고 그걸 이제 개념 노트라고 개념 그걸 계속 정리를 해봐서 엄마 이제 선생님 이제 진짜 분수가 뭔지 알겠어요. 그다음부터 분수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연역적으로 배운 것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이 계속 강화가 돼요. 근데 운동으로 하면 운동 수영 배울 때 오동작으로 연습을 계속하면 생존력은 굉장히 강해져요. 오래는 떠 있어. 참 느려. 죽을 것 같이 살다가 죽을 것 같이 살다가 넘실 한 1km를 가는데 보는 사람이 또 하네. 이게 쭉 가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면 코치가 팔 동작, 숨 동작을 고쳐주고 고친 상태에서 그래 이 동작이야. 그리고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자,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수학은 학원을 다니고 엄마가 틀어잡고 학원에서 배운 개념이 얘가 잘 되어 있는지를 매우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뒷단의 작업이 없으면 학원을 아무리 다녀도 학원도 학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학원도 갔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잘하는 놈도 있고 또 못하는 놈이 또 나와. 학교보다 덜한데 레벨이 있으니까 학교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든 학원을 보내든 이 개념을 반복하고 그걸 연역적으로 하는 이게 또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엄마가 서포트를 잘하는 엄마예요.
제일 서포트 못하는 엄마가 뭔지 아세요? 숙제는 했냐? 숙제는 했냐? 숙제는 했냐? 한다니까. 이 잔소리. 자,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키라고 했더니 공부를 안 시키고 뭐라고 했어요?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가르치려고 일로 와. 오늘 뭐 배웠니? 분수식 배웠지? 알았어. 10분 있다 보자. 왜? 엄마가 분수식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엄마가 개념이 잘 잡혀있나? 아니요. 문제는 분수있지만 개념이 잡혀있지 않잖아요. 자, 책에 분수를 뭐라고 나왔지? 이거. 그러면 알단 말이야.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자, 분수 한번 설명해봐라. 이러고 설명이 들어가야지. 갑자기 가봐. 그 순간에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거를 풀어는 주겠지만 개념을 설명해 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개념 어디서 있냐? 제일 앞부분에 자세히 있다고. 그거를 엄마가 하든지 자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사이가 애하고 좋고. 그걸 내가 할 자신이 없다. 그걸 해주는 데 맡기면 돼요. 그걸 해주는 데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학원을 다니는 거는 티칭인데 그 학원에서 개념을 얘한테 넣어주는 작업까지는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티칭 시간만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게 쉬워서. 예,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2개 모르고 얘는 5개 모르고 얘는 하나도 안 모르는데 그게 같은 반에 있는데 다음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진도는 한 2시간 수업에서 30분도 못 나가요. 그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근데 문제 풀어본 다음에 5개념 체크해주고 왜 틀렸는지 클리닉 해주고 이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엄마가 집에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거의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는 뭐만 해주면 되는 줄 아세요? 단어 시험만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서포트를 단어 시험만 봐주면 된다고. 엄마가 개념을 잡아줄 게 없어요. 진도가 여기까지 나갔는데 단어를 다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만 엄마가 잡아주면 되는 거죠. 국어는 뭐 하면 돼요? 단어 시험만 봐주면 돼요. 국어도. 왜? 제가 읽는 건데 수학만 5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수학은 5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단어 시험만 봐주면 되고 수학은 이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엄마가 잡아주든지 썸바디가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게. 그래서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면 고등학교가 반응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딴 거는 다 별 볼 필요가 없어요. 교육과정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똑같아. 이 수학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 공부예요. 이건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하면 2학년 걸 못해요. 2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 이게 수능 범위예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는 것은 수능 범위에서 빠져서 이번에 벡터가 빠지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래서 대학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벡터를 안 하면 공대에 와서 어떻게 수업 듣냐 이게. 그래가지고 수학 시험 범위가 좀 줄은 거예요. 개정교과에서.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국어, 수능에서 수학에 대해서는 어머니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국어 신경을 덜 쓰거든요. 물이 많이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무슨 과목이 제일 고통스럽냐? 1번 수학. 영원히 전 세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학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해도 안 되니까. 사회나 다른 과목은 하면 돼요. 해도 안 되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왜 안 돼요? 머리가 나쁘니까. 그게 고등학교 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잘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하면 돼요. 근데 얘가 머리가 나쁘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해도 안 돼요, 잘. 참 오래 걸려요. 국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역시 머리와 관계가 있는 과목이에요. 영어는 하면 돼요. 국어도 해도 참 안 돼요. 네.
근데 어떤 애가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다? 수학 쪽에 있으면 돼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국어가 안 된다? 국어도 하면 돼요. 수학도 국어도 못한다? 힘들어요. 왜? 얘가 수학과 국어를 못하는 건 노력의 문제가 두 과목을 동시에 못하는 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한 과목을 하고 한 과목을 못하면 한 과목을 옛날에 안 해서 못한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더니 어떤 아이가 국어 시험을 잘 보더라. 국어 실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얘 주변 지식이 엄청 많거나 추론력이 좋아진 거예요. 어휘 실력이 아니에요. 왜? 책을 보면서 어휘를 읽지 않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책을 많이 안 읽은 애들이, 특히 책에 편식한 애들이 과학책만 좋아하거나 인문사회과학책만 좋아하거나 그러면 꼭 어디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고등학교 입시상담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과 애들은 문과 비문학, 문과 애들은 이과 비문학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고등학교에 비문학이라는 지문이 있거든요. 논리적, 문학이라는 건 시소설 같은 거고, 비문학이라는 건 논리적인 것들. 거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나오거든요. 내가 이과 쪽 소양이 없으면요, 물리학이나 화학에 관한 설명이 나오면 읽기가 싫고요. 이과 애들은 경제 지문이나 철학 지문 나오면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내 관심 사항이 아닌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각종의 책을 다 읽은 아이들은 그 내용이 익숙해. 그 국어 실력이 되면 일단 내용이 친숙하니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독서 교육을 잘 시켜야 그 내용을 익숙하게 만들지는 감이 오시죠? 정말 다양하게 읽혀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애들이 책 읽을 때는 그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과학, 학교 사회, 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애들한테는 사회교 과목하고 과학교 과목을 네가 이과를 간다고 하면 사회교 과목을 등한시하고요. 문과를 간 애들은 과학교 과목을 등한시하거든요. 아니, 나 중학교 때까지는 제대로 해야 돼. 내가 선택을 안 하더라도 뭐 때문에? 국어나 영어 지문 때문에라도. 나중에는 그 지문 연습만 한다고 해서 그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건 생겼는데 그 내용이 너무 낯설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요번에 수능에서도 경제학 지문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국어 지문이었어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봐도 꽤 어려운 지문인데 A, B, C 애들이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그 내용에서 뭘 물어보니 답은 이해는 있어요, 물론. 경제학 시험이 아니고 국어 시험이니까 독해력이 아니고 안 되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이 두 과목이 이번에 필수로 들어갔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통합사회라고 하면 중학교 사회교과서 전반에서 약간 어려운 정도로 내는 건데요. 거의 한 6과목 정도가 짬뽕이 돼 있어요. 지리, 경제, 법, 사회문화, 윤리 뭐 이렇게 한 6과목 정도가 이 안에 짬뽕으로 들어가 있어요.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짬뽕으로 들어가 있고요. 4과목이. 근데 내 수준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초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예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뭐 만점률이 한 10에서 20%쯤 될 것 같아요. 영어가 10%쯤 나오니까 영어보다 만점률이 높을 것 같아요. 국사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국사는 만점률이 30-40% 나오니까 국사보다는 어려울 것 같고 영어보다는 쉬우면 10에서 20% 사이에서 만점률이 나오니까 이것도 만점을 받는 게 썩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애들은 여기서 거의 안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90점만 넘으면 다 만점을 주니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20%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10%였거든요. 90%는 영어가 1등급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신은 4%예요. 이거 만점. 수능에서는 15% 20%를 만점을 줄 텐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숙명 영어를 갔다, 뭐 발산 영어를 갔다, 뭐 어디 영어를 갔다, 정신 영어를 갔다 그러면 거기서는 4%만 1등급이에요. 근데 등급 가짓수가 영어 8단위, 수학 8단위, 국어 8단위, 통합사회도 8단위, 통합과학 8단위, 과학탐구실까지 하면 10단위예요. 국어, 영어, 수학이나 이게 단위수가 같네. 공통 필수니까 빼박이네. 근데 입시는 지금 수시로 70%를 뽑고 정시로 30%를 뽑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싸그리 입시네. 그죠? 1학년 때 단위수 날라가 버리면 얘는 수시로 잘 못 가네. 그죠? 네. 1학년 때 입시가 거의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6학년 엄마 입시 먹은 것 같지만요. 3년 남았어요. 왜? 중3 때 성적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얘가 무슨 일 났다고. 그러면 입시라는 게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설명회 다니다 보면 이제 학원들이 그 속임수를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엄마는 특목고 입시가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이 잘 안 보여요. 도는 얘기가 계속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영재원이 어떻고, 특목고가 어떻고, 경시가 어떻고, 물리인증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막 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깨닫는 순간에는 대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처할 시간이.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유치원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내가 이거를 왜 배우고 가르치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 대학을 잘 나와야 되는구나. 대학을 잘 나오면 취업이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면 된다 안 된다는 두 번째 문제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 나중에 입시가 또 바뀔 텐데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입시가 뭐죠?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중국 국영수라는 놈이 하버드 가고 국영수라는 놈이 서울대 가고 국영수라는 놈이 도쿄 가는 거예요. 도쿄인데.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입시도 국영수예요. 왜 국영수죠? 미국은 국수. 영어가 없으니까. 대학을 들어오면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국어 잘해야죠. 논리적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수학 잘해야 되죠. 원서 읽어야 되죠. 영어 있어요. 사실은 나머지 과목은 안 가르쳐도 돼요. 하나도 안 가르쳐도 돼요. 내가 대학 들어가서부터 법 배워도 되고요. 여러분 법과대학 로스쿨 있죠. 로스쿨 입시에서 법 시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로스쿨 시험에서 딱 한 과목 봐요. 뭐죠? 국어 시험 봤다는 거예요. 네가 국어만 잘하면 법전 해석하겠지 뭐. 국어 시험 한 과목 거고요. 영어는 점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국어 시험 한 과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시험 중에 딱 한 과목만 봐야 된다고 그러면 뭐만 보면 돼요? 국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가 그만큼 어렵고 변별력이 높은 과목인 게 문학으로 가보면 여기서 이게 슬프지 않냐? 시를 해석하는 놈은 그냥 슬퍼요.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안 됐다. 아니 찬란한데 왜 슬프냐? 온유월의 맑은 태양에 왜 눈물이 나지? 내 누이 같은 꽃이 왜 슬픈 거야? 우리 누나 착한데? 이게 시를 해석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이놈은 이거는 슬픈 거야. 눈물이 안 나니? 이 작가의 눈물이 안 보여? 뭐가 보여? 이게 이제 저자하고 교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 해석법을 가르쳐주면 어떤 시를 봐도 야 이거는 기쁨이 아니야. 이건 슬픔이야. 뭔가 잃어버린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아, 소설도 마찬가지고. 비문학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다학년의 책을 읽어줘야 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정말 시골 학교는 문제가 안 돼요. 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애가 만약에 강남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간다. 영재고 떨어지고 과거 떨어진 애들 덜 들어가거든요. 거기. 그 애들은 이과 과목을 어느 정도 다 본 애들이야. 그 다음에 서울대 뭐 경제 경영 가려고 어릴 때부터 참 무지하게 있고 중학교 때 동반회가 있어. 걔들 사회 과목 되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걸 어느 정도 해놔야 근데 그게 교양으로 해놔야 내가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 고등학교 때 바뀌는 거 보면 기초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실 한국사는 큰 문제 안 생겨요. 수능에서. 내신에서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국사가 절대평가다 문제 없다. 내신에서는 똑같아요. 4%예요. 통합사회 통합과 절대평가다. 아 수능에서 문제 안 생길 거예요. 내신에서 문제 생겨요. 그러면 방법은 강원도 학교 가면 돼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두각을 잘 못 나타내. 영어학원을 보내는데도 청담에서도 얘가 최상반을 잘 못 가. 수학학원을 보내는데도 학원에서 이게 아무래도 레벨이 안 올라가. 학교에 잘 나오는데 뭔가 좀 느린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직 근데 5학년이야. 진짜 시골로 가세요. 네, 시골로 가세요. 이거는 제가 입시 상담할 때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능을 봤는데도 별로야. 좀 많이 해본다고 했는데도 잘 안 올라. 지능도 괜찮고 하면 오르면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세게 붙고 그냥 아름다운 서울에 살면 되는데 안 되는 애들 있어요, 진짜로. 근데 입시가 내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가 되면 아는 게 이 배려자 전형 너무 많아요. 정원이 3%예요. 3%가 적다고 어마무지한 숫자예요. 3%면은 그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어마무지한 숫자라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 배려자 전형이 있고요. 그 모든 의대에 배려자 전형이 다 있어요. 얘네들은 배려자 중에서만 다는 거예요. 정원 외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학교 같은 경우에 설명회를 가가지고 전교생 모아놓고 공부법 설명회 같은 거 할 때가 있는데 거기 교장 교감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커피 마셔요. 소장님, 서울에서 5학년 때쯤에 그냥 정상적인 애 몇 명만 보내달라고. 엄마가 교육열 좀 있는 애. 그러면 자기가 스카이 100% 보내주겠다고. 전교 1등이 스카이 가야 되는데 2등급이 안 나와, 수능에서. 최저 2등급만 나오면 스카이 100%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전교 1등이 추천 교대에 가요. 추천 교대를.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전교생, 고3 전교생 중에서 70%가 알바를 해요. 이게 서울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니까 고3이 알바를 하고 있다니까. 주유소에서 뒤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진짜로 좀 옥수수 까먹으러 가고, 오촌 애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코 끼고, 인성은 굉장히 좋지. 그러니까 그물코 끼고 집안일 도와주고. 근데 못 살지를 않으니까요. 요새 농사 짓는 사람도. 그 다음에 군이나 구 이런 데서 대학만 붙으면 등록금 반해주는 군구가 되게 많아요, 시골은. 기숙사비까지 내주고요. 스카이 가면은 장학금에다가 용돈까지 줘요. 제가 얼마 전에 가평을 갔다 왔는데, 가평에는 걔네들을 위한 도서관이 따로 있고요. 가평 구에서는요. 서초를 따로 유지하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얼마? 스카이 가면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 거야. 다. 서울에 걔네들만 자는 기숙사 같은 게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가평군수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1년에 그거 하는데 10억 정도 든대요. 그거를 다 애들이 혜택을 보는 거야. 근데 그 군수님의 철학이 뭐냐면 다리 하나 들르면 되지. 다리 하나 들르면 여기 있는 애들 다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평 전체 인원이 9만? 그러니까 서울의 동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또 땅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 가평이 아니구나. 화천. 그 산천어 축제 오면 해도 애들도 뭐 다 되니까 화천. 거기 갔다 왔거든요. 화천 도서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은 전부 농어촌 지역 전형으로 가니까 무조건 최저만 맞추는 거예요. 전교 1등이 2등급을 맞춰요. 두 과목을. 서울에서는 반의 중간도 맞추는 거예요. 강남에서는. 휘문고등학교 5등급이요. 수능 2개 틀린 애도 있어요. 내신 따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면 화천 전체 1등이에요. 그게 서울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된다니까. 지금 제 말 다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아이가 고등학교 딱 됐을 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근데 덕소만 가도요. 여기까지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덕소. 거기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애가 정말 잘하면 강남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세게 붙고 아닌 것 같다 진짜로. 그러니까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지능도 아닌 것 같고 해도 되면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양진 그 광장동에 있는
거기에 광란하고 양진 이런 애들 공부 잘하는 학교거든요. 그 중에 한 애가 거기 다니는 애가 아빠가 한전 직원인지 뭘 해가지고 태안반도 쪽에 저번에 저거 기름 나온 데가 어디죠? 태안 맞네. 거기로 간 거예요. 이제 중학교 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머리가 심각하게 안 좋아요. 근데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전교 1등인 거예요. 이건 뭐지? 60명의 전교생이 한 학년이 그러니까 세 반이에요. 20명씩 세 반인데 1등인 거예요. 야,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무 미달이에요. 야, 너 초등학교 때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어땠냐? 이제 뭐 거의 누룽지 바닥 긁었죠 뭐. 근데 아빠가 공무원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이어서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어. 거기서 얘가 공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1등. 걔는 스카이 갑니다. 제가 인서울 가요. 근데 어떻게 너 이게 되냐? 했더니 우리 학교 애들은요 공부를 안 해요. 아무도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는요 25문제가 시험 문제 내면요 30문제를 알려줘요. 그 중에 똑같이 내요. 그래도 30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려주고 보는 거야. 너 이 상황에서 서울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똑같죠 뭐 옛날이랑 바닥 긁겠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어느 동네는 너무 많이 하는데요. 어느 동네는 고3도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눈 뜨고 있으면 2등급, 필기하면 1등급.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있으면 1등급, 필기하면 2등급, 1등급. 서울은 내신 하려고 학교 앞에 있는 족보를 뒤지고 내신 전문 학원을 가가지고 생 난리를 쳐도 3등급인데 눈 뜨고 있으면 2등급, 필기하면 1등급.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는 입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서울에도 제 고향이 경기도 광주거든요. 제 고향은 아니고 제 부모 고향이 거기인데 선산이 거기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먼 친척들이 동족촌으로 이렇게 살아요. 네, 옛날에 진짜 못 살았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근데 지금 경기도 광주는 장난이 아니에요. 뭐 공장 들어주고 그래서 옛날에 경기 끝낸 사람들이 그랜저 끌고 골프 치러 다녀요. 다. 그래서 그 동네 골프 외우가 이렇게 많이 가요. 그 옛날에 낯들 든 사람들이 이제 골프 치러 다녀요. 옛날에 대학도 못 보냈었는데. 근데 그 동네 갔더니 너 어느 학교 다니냐? 옛날에 진짜 못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 시골 애들. 중앙대 다니는데요. 경희대 다니는데요. 고대 다니는데요. 이건 뭐야? 전부 농어촌 전형. 농어촌 지역 전형으로. 그나마 경기도 광주는 농어촌 중에 서울하고 가까운 농어촌이어서 학원 다니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 뭐 화천 이런 데 학원 다니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6학년 될 때까지도 정말 틈이 보인다. 그러면 빨리 가세요, 지금. 근데 6학년에서 3월 1일 하루만 다녀도 안 돼요. 중학교에서 하루만 학교를 찍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하루만. 6년 내 농어촌에 있어야 돼요. 3월 1일부터. 그 중에 하루라도 전학 갔다 와도 안 돼요. 부모도 하루도 주민등록번이 바꾸도 안 돼요. 부모 모두. 그러니까 아빠가 주민등록번을 한 번 옮겼다 뺐다 안 돼요. 엄마만 있어도 안 돼요. 부모가 다 애까지 모두 단 하루도 주민등록번호가 왔다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실거주 하지 않으면 옆에서 찔러요. 다른 농어촌 지역 전용이가 저 집은 아빠는 서울에 있어요. 찔르면 안 돼요. 네. 근데 12년짜리는 돼요. 초1부터 12년 동안 있는 거는 중간에 아빠가 없어도 되고 엄마가 없어도 되고 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12년 키워도 돼요. 이거는. 근데 6년짜리는 엄마, 아빠, 애가 하루도 주민등록번이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그래서 그거는
6학년까지만 쓸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네요. 네. 100%. 100%. 이건 100% 인서울 강당. 왜냐 의도적으로 갔다는 얘기는 학원을 서울에서 보내겠다는 얘기거든. 재밌죠? 그래서 재정교육과정하고 보면 국어, 영국, 핵심, 자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더라도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과 어휘력이에요. 독해력과 어휘력. 독서, 수학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수학은 진짜로 개통학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빵꾸가 나면 영원한 빵꾸예요. 네. 국어는 중간에 리커버가 되고 영어는 100% 리커버 돼요. 수학은 더하기에 대한 개념이 1학년 때 나오고 영원히 안 나와요. 빼기에 대한 개념도 1학년 때 나오고 영원히 안 나와요. 그래서 개념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프랙티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개념이 잘 박혀 있으면 계속적인 개념이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 수학이 계속 쉬워지는데 그냥 답을 내는 쪽으로만 가버리면 급하게 가버리면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게요. 1 더하기 1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학원 선생님한테. 애한테도 너 1 더하기 1이 뭐야? 하여튼 예를 들어 설명해봐. 그러면 보통 분필 하나가 있는데 분필 하나가 더 있어. 하나 1 더하기 1이야. 그쵸? 이거를 첨가해요. 첨가. 뭐라고요? 첨가. 설탕 한 숟갈에 한 숟갈 더 넣었어. 첨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더 왔어. 첨가. 그런데 연못 안에는 여우가 3마리가 있고 연못 바깥에는 그러니까 연못 안에는 오리가 3마리가 있고 연못 바깥에는 여우가 2마리가 있어. 이건 첨가는 아니에요. 이건 합병이에요. 동물은 모두 몇 마리냐? 연못에 오리가 3마리가 있는데 2마리가 더 날아왔어. 이건 첨가. 연못 안에는 3마리, 연못 바깥에 여우는 2마리. 이건 합병이에요. 이것도 더하기예요. 더하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답만 내고 있어요. 답은 내고 있지만 수학적 사고력이 생긴 건 아니야.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을 만나는 게 그 인생의 행운이에요. 대부분은 답을 내요. 학교 교과서에는 수학용 교사 지침서에는 이게 써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써 있으면 뭐하냐고.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답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이거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게 다가 아니고 또리야 일로 와봐봐. 더하기가 2개가 있는데 볼펜, 분필 2개가 있지. 하얀 분필 3개와 빨간 분필 2개. 이건 첨가일 수도 합병일 수도 있어요. 분필로 치면 첨가고요. 다른 칼라로 보면 합병이에요. 덮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집에 남자는 합병이고 남자 여자 합치면 뭐 첨가고 이거 지가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더하기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잡히는 거예요. 더하기라는 개념이 잡혀야만 빼기라는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빼기는 제거라는 게 있겠죠. 똑같이 5개의 사과가 있었는데 2개를 먹었다. 이거 제거죠. 사과는 5개, 바나나는 2개. 그건 차이예요. 차이의 반대가 합병일 거고요. 첨가의 반대가 제거라고.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를 갖고 왔는데 계속 답안지만 풀리는 선생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요거하고 요 차이는 뭐지? 요건 뭐지? 요건 뭐지? 해서 그래 이제 요 개념. 이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수도 개념을 좀 정리가 어려우면 뭐 피자를 잘라서 하든 종이를 잘라서 하든 뭐 셈을 잘라서 하든 계속 보여줘서 이거구나. 시계 같은 경우도 시계를 보여주면서 10진법, 12진법을 계속 알려줘서 개념 정리를 잘 하게 만들고 처음에 개념에 대한 기본 문제를 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심화로 가야 되는데
건너뛰고 넘어가 버리면 운 좋게 개념이 생기는 애가 있고, 운이 안 좋은 애는 그게 없이 드립다 답을 내다 보니까 수학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그때가 아니면 다시는 함수를 하는데 더하기의 개념을 설명하는 수학 선생은 없어요. 그러면 갈수록 앞에 게 망가졌기 때문에 빼기가 더하기가 망가지면 곱하기가 망가지고, 곱하기가 망가지면 나누기가 망가지고, 나누기가 망가지면 분수식이 망가지고, 분수식이 망가지면, 그러니까 나머지를 모르면 분수식이 못하는 거잖아요. 분수식이 망가지면 비례식이 망가지고, 비례식이 망가지면 방정식이 망가져요. 방정식이 안 된다는데 방정식 연습을 많이 해더라도 이 앞에 부분의 개념에 오개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삐뚤어 가는 거야. 방정식이 안 되면 그대로 뭐 하면 안 되죠? 함수가 안 되면 수학 끝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적분도 함수의 변형이고 다 함수의 변형이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순간 다 끝나버린 거라고. 근데 이 함수가 안 되는 거를 6년을 추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시키고 내 거를 체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는 학교나 학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건데, 엄마가 개념 정리를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서라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프랙티스를.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적동한 생각. 입체도형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평면도형이 먼저 나옵니까? 입체도형이요. 평면도형은 사유 속의 존재예요. 실제로 없어. 근데 입체도형은 존재한다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눈으로 만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도형이 먼저 나오고 초등학교 때 평면도형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공이 먼저 나오고 원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생긴 모양, 축구공 같이 생긴 모양, 야구공 같이 생긴 모양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생긴 모양, 삼각처럼 생긴 모양, 티슈처럼 생긴 모양. 그 나중에는 그게 육면체, 구 이런 표현은 월등히 나중에 나와요. 그것도 이 사고력 때문에 그게 있어. 그래서 대수 파트는 철저히 언어예요. 언어. 수학으로 표현한 언어. 기하 파트는 공간. 이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수학과 지능이 상관관계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언어 지능하고 공간 지능이 있는데 국어는 언어 지능만 관할하잖아요. 수학은 언어 지능과 공간 지능을 같이 관할해요. 수학에서 관할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속도. 그래서 여기 암산을 시켜야 돼요. 암산을 시키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머릿속 메모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라는 과목을 가지고 지능을 개발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게 초등학교고, 초등학교 때는 그것만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 볼게요. 지나친 계산 유발하기 때문에 삭제하죠. 오면 찬스네. 나중에는 계산이 빠르지 않으면 수학 못 풀잖아요. 암기 교육을 강조해요? 강조하지 않아요? 지금? 제일 안 좋은 표현이 달달달 외워서. 아니 내신 영어에 대해서 뭐라고 욕해요? 고등학교? 본문을 다 외우는 영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나마 그것 때문에 애들이 영어 잘하는 거예요. 본문만 외우면 거기 나오는 용례를 다 외울 거 아니에요. 사실 본문 외우기가 쉽나? 누가 또 그러는 거야. 내신 시험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시험이다. 본문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난다. 너만 외우냐? 다 외우지? 그럼 저 외우는 놈은 뭔데? 외우는 놈은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오. 너도 그러니까 입시는 공정하기만 하면 돼요. 외우라면 같이 외우면 될 텐데 외우기 싫은 거거든. 그 외우기 싫은 놈이 수능을 잘 보나? 논술은 잘 보냐고. 외우는 놈이 논술도 잘 봐요. 그런데 전 세계나 우리나라나 다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킹스필드 교수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아주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 미국 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서 킹스필드 교수가 하버드 대학 법대생한테 물어봐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 사건은
1978년도 A라는 사람과 B사람과의 사건으로서 그때 대법원 판례는 어떻고 수정헌법 몇 항에 의해서 뭐는 어떻게 됐으며 이거 다 뭐죠? 암기한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중학교 중간고사에서 창의력이 안 좋아서 전교 10등을 했다. 암기력이 안 좋아서 전교 10등을 했다. 10등도 못한 걸 미친 거네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기말고사에서 창의력이 안 좋거나 사고력이 안 좋아서 성적이 안 나왔다. 암기력이 안 좋아서 성적이 안 나왔다. 나는 대학 입시에서 창의력이 안 좋아서 성적이 안 나왔다. 암기력이 안 좋아서 성적이 안 나왔다. 난 대학교 3학년 때 창의력이 안 좋아서 C 나왔다. 암기력이 안 좋아서 C 나왔다. 석사과정 3학기 때 창의력이 안 좋아서 B만 나왔다. 암기력이 안 좋아서 B 나왔다. 암기력이지. 석사 시험도 무조건 다 암기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6년 동안 나는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암기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나라에서는 뭐 키우라고 그런다? 오메 찬스네. 나만 키우면 돼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에서 암기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온 국민을 암기력 훈련을 시키고 있어. 내가 암기력이 얼마나 좋아야 돼. 모두가 수학 개념을 다 잘 잡아주는 교육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또 얼마나 잘해야 돼. 모두가 스마트폰을 다 안 쓰고 있어. 나도 안 써야 되잖아요. 자, 남들이 스마트폰 다 쓰니까 내가 안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전부 사고력, 창의력 훈련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해볼까? 네 생각은 뭐니?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애들 생각 절대 안 묻거든요. 이게 생각이 없다는 걸 알거든. 생각도 뭘 알아야 생각을 하지. 이게 생각이 없는데 내용도 뭐 못 외우는 놈이 생각 무슨 생각을 해. 아니 국사 연대포도 모르는 놈이 그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지가 파악을 하냐고. 세종이 먼저인지 세조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놈이. 암기를 시켜놓으면 저절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암기를 안 시킬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암기. 되게 미안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는 애들이 싫어하는 것만 시키면 돼요. 좋아하는 걸 왜 시켜? 좋아하는 거를 가만둬도 하잖아요. 싫어하는 거를 덜 싫어하게 시키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걸 덜 싫어하게 시키는 거. 그러니까 덜 싫어하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애들도 다 하는데 넣어버리는 것만이야. 너 국사야, 너 배워라. 그거 외워야 돼. 갔더니 쟤도 외우고 쟤도 외워야 되나? 쟤도 외우는 거야. 얘도 단어 시험 보고 쟤도 단어 시험 보니까 이거 시험 봐야 되나? 선생님이 계속 보라는 거예요. 암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등하는 놈은 창의력 암기력? 예. 사법고시 1등하는 놈은 창의력 암기력? 예. 근데 걔가 암기력 좋았는데 범위를 잘 잡아요, 못 잡아요? 잘 잡잖아요. 우리나라에 창의력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안철수 씨 아닐까요? 그렇죠. 의과대학 나와서 그런 소프트웨어 만들고 정치까지 하는 건 대단한 창의력이죠. 근데 의과대학에 성적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엄청 좋았다고 그러죠. 안철수 씨는 암기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암기력 좋은 사람이 왜 창의력이 좋을까? 창의가 뭔지 뒤에 설명할 텐데, 창의가 뭐냐면요, 기존의 것들을 모아서 새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요리사 중에서 그 오이 삐뚤어 쓰는 사람 봤어요? 요리사들은 오이 똑바로 썰어요, 삐뚤어 썰어요? 쓰죠. 새로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샥 새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바로 썰고 정확히 재서 해결을 했겠지. 익숙해지니까 소금도 쫙 뿌리지. 처음에 이렇게 안 뿌렸을 거라고. 즉 다시 말하면 피카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히 그리는데 3년, 특별하게 그리는데 80년 걸렸대요. 정확하게 그리는 이 실력이 없으면 특별하게도 못 그리는 거예요. 암기력이 없으면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가 기존의 물리를 배울 때까지는 외웠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리가 나온 거고, 노벨 의학생도 기존의 모든 신체 구조를 외웠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근데 암기를 무시한다고. 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원리를 모른대요.
자기 지금의 모습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외웠던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거는 필요 없었던 것 같은 거야. 예, 옛날. 네. 근데 그게 모여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암기를 잘하는 놈이 창의성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떤 애 창의성이 좋은 아이는 그 수업 시간에는 그 수업을 했지만 집에서 배운 거예요. 책을 보고 따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거를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한데 요걸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말로 이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연산이 싫어요. 연산을 못해요. 나는 암기하는 게 싫어요. 암기를 못해요. 나 운동이 싫어요. 운동을 못해요. 지가 좋아하는 걸 왜,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걸 왜 싫어해? 그러면 그게 인생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어떤 애 그림을 못 그려, 암기를 못해. 노래를 못해, 안 하면 어때? 근데 암기를 못해? 아, 지금부터 암기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안 질리게 하고 시킬까가 대상이지. 암기 교육을 안 시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암기를 못하면 끝까지 공부를 못할 테니까. 끝까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때 암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연산 공부 시켜야 돼. 그러니까 단순 문제 풀이 유발 저도 이거 싫어요. 그렇게 많은 문제 풀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 풀면 10문제만 풀어도 되는데 개념 정리가 안 되고 풀면 100문제를 풀어도 개념 정리했을 때 10문제하고 차이가 난다. 이게 수학이에요.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9가지 예수, 여러 가지 모양, 요때 나오는 게 이제 입체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100가지 수, 3자리 수 나오죠. 2학기 때 4자리 수, 3학년 1학기 때 덧셈과 뺄셈, 2학기 때 곱셈.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대박 터지는 거예요. 곱셈과 나눗셈, 평면 도형인 이동, 이거 공간 지형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쪽이 안 그려져요. 규칙 잡기 드디어 함수잖아요. 요게 문제고요. 분수에 덧셈 뺄셈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삼각형 소수 나오면 분수 헷갈려주게 0점이 나와. 이건 또 뭐야? 숫자가 뒤로 가. 자릿수 못 맞춥니다. 얘들. 꺾은 그래프 이거 딱 보는 게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왜? 4학년 때부터 정상적인 아이들이 추론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2학년 때도 추론이 생겨요. 그럼 얘는 2학년 때 4학년 하면 됩니다. 추론이 안 생기면 이때 하면 됩니다. 약수와 배수 여기서부터는 이거의 확장이에요. 세고가 없어요. 계속 확장이에요. 이제. 여기서 분수죠. 그렇죠? 분수의 덧셈을 알면 분수의 나눗셈 비례식 들때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개념들 있죠. 5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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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 개념을 입으로 툭툭 튀어나올 때로 훈련시켜요. 근데 학원이나 집에서 이게 되냐?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학 학원을 누가 다닌다. 그 학원 끊고 오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학원 다니면서 그 학원 교재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 학원에서 제일 개념 정리를 잘하게 우리가 만들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 학원을 센 수학을 힘 수학을 다녀. 근데 거기서 뻔하거든요. 숙제 얘가 당일 안 해. 제일 좋은 거는 그날 학원 일찍 갔다 오면 바로 오면 되고 그 다음날 딱 오시면 돼요. 월수금 가는 날은 화목에 오시면 돼요. 다음날 그럼 그 학원에서 배운 숙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학원에서 배운 교재를 같이 갖고 있다고. 진도 여기까지 나온 거 개념도 정해봐. 요거 문제 풀어봐. 풀다가 갖고 와. 그리고 코칭만 주는 거예요. 요거 누가 하는 거죠 원래? 엄마. 엄마가 갔다 올 때마다 계속 요걸 해줄 수 있으면 안 보면 돼요. 근데 뭔가 좀 귀찮다 내가 하기. 계속 하긴 좀 그렇다. 그럼 보내면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영어학원은 다닌 다음에도 수학학원 다닐 때 영어까지 같이 받아달라고 했대요. 영어학원에서 엄마가 제일 지겨운 게 뭐죠? 단어 영어나 숙제 했냐거든요. 내 앞에서 해요 선생님이. 산원시험을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건데 배우는 거는 학원에서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는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에는 2학년짜리도 있고 3학년짜리도 있고 1학년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얘는 황소수학 다니고 얘는 SNS 다니고 CMS 다니면 상관없어요. 얘가 다니면 어머니는 걔가 다니는 교재를 우리 선생님한테 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다니는 교재를 우리 선생님한테 사주면 얘가 몇 시에 오면 얘가 해야 될 걸 제가 돌봐주는 거예요. 심플하죠? 심지어는 학교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숙제 나온 거 있으면 엄마하고 협의가 하는데 학교 숙제까지 봐줬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체크해주고. 이해되셨죠? 얘가 단원 평가 본다? 단원 선생님 봐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다만 5개념이 없거나 문제 풀리는데 그 시간만큼 해준 거예요. 보통 2시간씩 하려면 우리 3시간 봐줘요. 3시간. 4시간 봐줘요. 4시간. 약속하고. 그게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택도 없다는. 저희 중학교 가잖아요. 학기 중에 선행 절대 안 시킵니다. 학기 중에 선행 안 해요. 왜?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방학 때는. 근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거를 확실하게 다질 시점은 중학교 1학년밖에 없어요. 얘가 미적분을 푸는 중학교 1학년이라도 학기 중에는 중학교 1학년 거 해야 돼요.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 오늘 이 중학교 1학년 거를 지금 미적분 하는 아이는 2년 전에 배운 거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거를 심화해서 공부를 안 하면 중3 때 이거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중에는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것만 할 거예요. 같은 반에서. 주말에는 약간 선행하고 방학 때는 선행을 할 거예요. 그 학기 중에는 중학교 2학년은 절대로 중3과 안 가르쳐요. 근데 일반 학원은 어떻게 하죠? 선행하다가 시험 때만 잠깐 봐주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시험 대비가 아니고요. 오늘 배운 거를 정확하게 그때그때 아주 심화까지 짚고 넘어가고 시간 널널한 방학 때 해야 돼요. 근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끊겨요. 애들이 안 다녀. 그러니까 다니게 하려고 필요 없이 선행을 나가고 시험 2주 전에 수학을 하는데 걔가 수학을 다 맞는 전교 1등이면 그나마 괜찮아. 전교 1등이 안 나오면 그 방법을 바꿔야 될 텐데 엄마가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또 수학 현행을 또 따로 해. 선행 이틀하고 현행 따라가는데 선행이 중학교 1학년이 선행하면 중3이나 고1 갈 거 아니에요. 내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푸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려. 학기 중에 안 돼요. 학원의 리드에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A가 안 나오거나 그 습관이 안 되면 고등학교 때 1등급이 안 나와요. 자기 학년 거는 학기 중에는 영어는 그럴 필요 없죠. 영어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영어는. 수학만큼은 영어는 그때 배우는 게 영어는 아니고 영어는 그때 배우는 개념이 없어요. 초보정사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텐데 뭐. 중등. 이거 다 개념 정리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 정수와 유리수.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리 다 되고 중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 중학교 거 하더라도 정리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학기 중에 초등학생은 6학년 애가 중3 거 해도 돼요. 학교 시험을 정리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안 그래요. 정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2학년 거 하는 건 괜찮은데요.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2학년 거 안 시켜요.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1학년 거만 시켜요. 그 주말에는 얘가 공동수학을 하든 중상과를 하든 미적분을 하든 상관없는데 중학생은. 초등학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교 공부가 너무 쉬워서. 그리고 얘가 뭐 정통수학까지 했더라도 중학교 1학년 되면 학기 중에는 무조건 중1. 주말에는 좀 하던 거, 방학 때는 자기 학교 안 하죠. 고등과정, 예. 공통수학, 수학원, 수학2. 이거 이제 바뀌었죠. 공통수학에서 수학원, 수학2로. 이게 공통수학이 된 거고. 수학원 지수로 삼각함수. 이거 새로 나온. 요거. 수학2의 미적분 있죠? 이과 애들은 이제 미적분에서 미분, 적분, 수열. 요게 달라요. 문과하고 이과하고. 근데 저게 빠진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많은데 공대에서는 면접을 본다면 기하 벡터를 볼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 범위 내니까 상관없거든요. 이게 통합사회 교과 내용이고 통합과학 교과 내용.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요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제 얘기가 길어져서 요건 요약만 하도록 할게요. 저희
그 프로그램하고 연동시켜서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시켜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지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능이. 그러면 두 번째는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해야 되고 입시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 아주 이제 과목별로 가버리면 저는 국어를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국어 수업 듣는 엄마들 몇 명 있잖아요. 교과서를 가르쳐요. 그거. 보통 우리 교재 이런 거 없고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를 가르치고 중학교도 교과서를 가르치고 고등학교도 교과서를 가르쳐요. 왜 교과서를 가르치냐? 교과서가 레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희곡, 시, 소설, 그죠? 비문학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과학 지문, 기행문, 별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국어 공부를 하면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아요. 교과서를 보통 2배속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려요. 그리고 단어를 다 숙제를 내주고 단어를 한 번씩 다 체크를 해요. 심플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거든요. 100%.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국어가 쉬워지다 보니까 책이 쉬워지고 책을 더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저희는 국어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국어에는 선행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이제 풀려본다고. 근데 처음에 이제 고학년인 경우에 풀려보면 스타트 때부터 70점대, 80점대, 60점대가 달라요. 이거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얘 언어 능력이나 얘가 읽었던 책이나 사고력이나 주변 지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중3 범위거든요. 그걸 풀려보면 스타트가 다른데요. 한 1년이 채 안 되고 났더니 6학년 아이 중에서 1등급이 50%가 나오죠. 고등학교 1학년 거 1등급이 만점짜리 나오죠. 근데 나빴던 아이들도 60점대가 80점이 됐고요. 70점대는 90점이 됐고요. 전부 올라갔어요. 스타트 타임보다. 그래서 계속 모의고사를 보는데 계속 올라가. 심지어는 학교 내신에서도 특별히 국어 과외를 받지 않았는데도 100점이 중학교 2학년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회 과목을 다 공부를 하거든요. 1년짜리로. 중등 과학을 또 1년짜리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사회나 과학 문제 수능은 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등 수준의 사회 과학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언어에 직접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책을 통해서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통해서 정의나 법, 경제 이런 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책을 몇 권 읽어야 될까요? 300권. 300권쯤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리 교과서로 읽으면 EBS 교재로 필요한 지식만 딱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10권이면 돼요. 10권을 공부하면 300권을 읽어야 알만한 지식을 10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문제까지 푸니까. 독서하면서 문제 안 풀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한테 제 사회 제시어 수업을 하는데 보내는 이유가 저희 사회 수업 같은 경우는 뭐 홈페이지도 경제학 수업도 올려놓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아는 순간 뭐가 보이죠? 신문이 읽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뉴스가 읽히는 거죠. 수출이 잘 됐다. 수출이 뭔지 모르는 거 그걸 알아서 봐. 국제 수지가 어떻게 됐다. 오늘 뭐 불공정 거래가 일어났다. 담합이 일어났다. 하나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외국어잖아요.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사회에서 쓰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신문이나 뉴스를 우리 아이한테 읽힌다고 그러는데 경제를 모르는데 신문을 어떻게 읽어요? 경제 용어를 모르는데. 수요가 안 맞아서 공급이 안 맞아서 뭐 치킨집이 단합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불공정 세이프 가드가 발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 전부 외래어지. 근데 경제학 한번 배운 사람들은 WTO가 뭔지 FTA가 뭔지 다 배웠잖아요. 비트코인이 뭔지도 배웠고. 지리도 마찬가지인 게 인구가 청년 실업에 뭐가 문제인지 지리 시간에 다 배운단 말이에요. 모르느냐고 아느냐고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입시까지 하고. 그래서 중등과학을 1년짜리로 만들어놨고
사회도 1년짜리로 만든 것 같고, 영어도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5학년 때까지는 어학원 영어가 딱 맞단 말이에요. 6학년 때부터는 어떤 영어죠? 문법 플러스 독해 플러스 어휘. 뭐 필요한 거 있네? 없죠. 그러면 지문은 어떤 지문을 읽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빌베리? 그건 5학년 때까지고, 펭귄복수? 5학년 때까지고, 6학년 때부터는 어떤 지문을 읽어야 돼요? 토플? 유학 갈 건가? 수능 지문 읽어야죠. 모의고사 지문 읽어야죠. 지문 되게 질이 좋거든요. 이왕 리딩을 하면 10년, 15년치 모의고사에 나온 독해 지문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걸 왜 고2 때부터 읽어? 왜 중3 때까지는 왜 얘가 뉴스위크 읽냐고, 왜 신문을 읽냐고. 이 지문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어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지문이 얼마나 좋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 다 들어가 있고 그 수능 지문이 얼마나 좋은지 읽어보세요. 안 읽히는 이유가 뭐예요? 어학원에서 내용이 얼마 안 돼서 딱 읽어버리고 끝나요. 그럼 자기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애가 영어학을 언제까지 다니면 좋아요? 이제 끝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가 1차 끝나는 시점이에요? 수능이 만점이 나오면 영어학원을 다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파이널 시험에서 만점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지가 공부하면 되지 학원을 왜 다니냐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3 수학 시험이 계속 만점이 나와 수학 학원을 다녀야 돼 말아야 돼요?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고3 국어가 계속 만점이 나와 국어학원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을 계속 다닐 게 아니고요, 언제 끝내야 될지 예상하라니까요. 그래야 더 필요한 걸 뭘 하지. 그래서 다니면서 언제 끝나야 되는데, 영어학원에서 제가 말하는 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유치원부터 다니고 초등학교 때 영어를 좀 했던 애들은 영어가 1년이면 끝나요. 그 다음 영어학원 영원히 안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스스로 어려운 영어책 읽으면 돼요.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방송 보면 되고요. 영어로 된 스피치 보고 테드 보면 돼요. 그게 영어학원보다 나아요. 학원에서 뭘 자꾸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문법을 한번 배울 때는 학원이 필요하고, 어휘를 배울 때는 필요하겠지. 지문을 한번 안 배운 걸 읽을 때 필요하겠지. 다 됐어. 영어학원을 왜 계속 다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도 저희는 1년짜리 만들어놨어요. 문법 배우고, 그 다음에 지문은 수능 지문 풀고,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외우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의고사를 보면서 엄마들로 하여금 얘가 처음에는 60점이었는데 70점이 됐구나, 80점이 됐구나, 90점이 됐구나를 계속 일주일 단위로 보고받을 수 있게. 이게 6개월, 7개월 지나면 올라가겠죠. 왜? 그걸 올리자고 가르치는 거니까. 국어도 계속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럼 엄마가 처음에는 우리가 60점이지만 70점, 80점, 90점, 먼저 안 나오면 100점이랬는데 그게 먼저 한 번씩 해요. 근데 우리 걔가 중3 때, 중2 때 100점이 나오면 우리 애는 중3 때 100점이 나오는 거죠. 하다못해 고1 여름방학 때 100점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6학년쯤 되면은 6년짜리 플랜을 잡아서 국어 어떻게 하면 수능에서 100점이 나올까, 영어 어떻게 하면 100점이 나올까, 수학 어떻게 하면 나중에 100점이 나올까, 과학, 사회, 국사 다 생각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 국사를 가르친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가더라도 좋은 성적이 나올까. 이거에 플러스 되는 거는 하시는 거고, 플러스 안 되는 건 안 하시는 거고, 저학년 엄마는 수학의 진짜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가, 머리가 좋아지고 있는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그거 가르쳐야 되는데요. 교과만 갖고서 이걸 다 했더니 지능이 14가지 영역 중에서 10가지 영역은 커버가 되더라고요. 국어, 수학을 열심히 하는 걸로. 4가지가 커버가 안 돼요. 기억력하고 처리성도. 그래가지고 암기력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 이제 IQ, 인지능력, EQ는 이거 엄마가 키우시는 거예요. 저 이거 못 키워요. 이건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키울 수 있어요. 엄마가 할 거와 저기 할 거. 엄마가 EQ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돼, 안 돼. 안 되면 EQ가 커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안 돼요. 왜 사줘?
자, 엄마가 지금 바쁘니까 갔다 와서 사줄게요. 30분 있다가. 엄마 밥 줘! 안 돼요. 엄마 지금 설거지 중이에요. 10분 있으면 끝나니까 10분 있다 사줄게. 10분 기다리게 하세요. 엄마 나 학원 다녀. 안 돼요. 아빠하고 상의 좀 해보고. 속으로는 그래. 근데 안 돼요. 아빠하고 상의 좀 하고. 왜? 참을성이 EQ거든요. 이 참을성이 없으면 수학을 못해요. 끈기가 부족해지거든. 그래서 잘 사는 집 애들이 참을성이 높다고.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일부러 안 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아예 안 될 필요는 없고요. 다음 주에 내일 30분 있다가 Wait a minute 1분 있다가 엄마 기다려 EQ 좀 커라. 그 다음에 아저씨한테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놈만 인사합니다. 자존감이 약한 놈은 남을 무시해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하는 습관 EQ 엄청 커집니다. 경청하는 습관 EQ 엄청 커집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해주기가 편해요? 엄마가 해주기가 편해요? 그치? 해오세요. 이걸 잘하면 애가 수학 성적이 올라갑니다. 학원보다 나아요. 인사드려라 수학 성적 3점. 참어라 2점. 즉시 해준다? 마이너스 1점. 성격이 급해지니까. 그럼 수학도 안 풀리면 안 해버리거든. 성격이 급해지니까. 자, 그리고 일찍 시작한 놈이 뭐 높게 성공한다. 필요하다면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적기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머리가 좋아질 때는 머리 교육을 시키고 창의력이 좋아할 때 창의력 교육을 시키는데 창의력이 제일 좋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0살. 네, 그래서 50살에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을 만들었고요. 피카소도 50살에 좋은 그림을 그렸고 베토벤도 톨스토이도 나이가 먹어 좋은 작품을 써요. 인지 능력은 18세까지 올라가는데 6세에서 12세가 제일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좋아질 때 인지 능력. 표현력은 중학교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논술 훈련을 시키는 게 좋아요? 리딩 훈련을 시키는 게 좋아요? 리딩이죠. 표현력은 중학교 이상. 암기력은 초등학교. 그렇죠? 연산력은 초등학교 때 많이 좋아지고. 단순 암기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그래서 뇌는 훈련을 자꾸 시킬수록 자꾸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뇌 훈련을 중단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럼 계속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해보면 보통 아이가 천재가 돼요. 근데 고도 천재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천재만 돼도 공부하는데 하나도 문제 안 생기거든요. 천재는 2%까지 천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좋아지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반복. 난이도를 높여야 된다. 이 부분이 엄마가 해주기 힘든 거여서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수학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A라는 학원을 다니든 B라는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교과서가 전부 난이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은 난이도 걱정을 할 필요 없고 피드백하고 반복하거나 개념을 잘 정리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건 티칭으로 안 돼요. 그건 코칭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학원을 다니시더라도 한 번을 물리 쪽으로 오든지 두 번만 옵시다. 세 번 와도 좋고 엄마가 하기 싫으면 일주일 내에 보내도 된다. 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그 초이스는 엄마가 하시면 되고 수학까지만, 국어까지만, 영어도. 그럼 선생님이 우리가 티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티칭이면 세 명의 진도가 같아야 돼. 코칭은 얘가 오늘 학원에서 배운 걸 개념을 정리하는 데는 5분이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리고 틀린 거 질문하는 거지. 5개념 잡아주는 거 그동안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코칭은 이게 가능해요. 한 번에 있어도. 근데 티칭은 진도가 같아야 되고 반편성이 레벨별로 돼야 되는데 코칭은 전교 1등과 꼴찌 같이 할 수 있어요. 얘는 꼴찌 출에서 올리면 되고요. 얘 1등 출에서 올리면 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력, 당연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암기가 기본이에요. 국어 시간에 저희 연대표 외우기예요. 국어 시간에 시 외우기 합니다. 여기 제 국어 수업 듣는지 알겠지만 자 시가 나왔다 뭘 해야지? 그 말고 그래요. 외우기 싫어서. 근데 저는 집에 가서 갈 때까지 외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단기 암기만 시켜요. 연대표는 다 돌아가지고 애들이 2바퀴 돌았어요. 자기 수업 듣는 연대표 웬만큼 나와야 돼. 연대표 돈 다음에 세계사표 외우거든요. 세계사표 외운 다음에는 중국사 동아시아사 연표 외우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 국어 수업 듣는 아이들은 중3 때까지 그 짓을 계속합니다. 자, 중3 때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연표를 한 글자도 안 배우고 다 외우는 아이라면 얘의 창의력은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임진왜란 때 유럽에서는 모였고 중국에서 모였고 미국에서는 모였고 그걸 다 알아. 그러면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윤식당을 보니까 그 고추장을 달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고추는 원래 서양 음식이에요.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이 일본에 갖다 줬고 일본이 한국에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추가 우리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추는 서양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왜 나왔지? 그때 중상주의거든. 중상주의가 언제냐? 1500년. 알렉산더 6세. 이태리가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중세에서 종교가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교황도 애인이 굉장히 많을 때, 그때 왕의 권력이 세지면서 왕이 돈을 벌 때, 그때 콜럼버스가 돌았고 1492년, 1500년 그로부터 포르투갈 배가 일본으로 가고 한국까지 안 왔어. 일본에는 왜 갔어? 일본에 있는 염료를 사러. 염료를 사고 뭘 줬어? 조총 기술을 줬어. 일본에선 조총을 갖고서 우리나라로 왔어. 임진왜란 뒤에는 콜럼버스가 있구나. 이걸 연표를 아는 애들은 이렇게 된 거네.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력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연표를 모르면 이 사람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하와이를 왜 깠지? 하와이를 깐 이유가 필리핀하고 동남아시아를 먹기 위해서 깐 거예요. 왜? 필리핀이 미국 거였죠? 필리핀을 까고 싶은데 하와이에서 필리핀까지 비행기가 떠버리거든. 까면 하와이를 날려버리면 본토에서 못 오거든. 그러니까 하와이를 까버리면 동남아시아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럼 동남아시아를 왜 먹으려고 그랬지? 2차 세계대전 때 동남아시아 전부 유럽의 식민지였잖아요. 전쟁하느라고 여기 있는 군대를 다 철수시켜버렸거든. 무주 공산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안 되고 중국 먹으려고 한국도 왔는데, 이거를 서양 2차 세계대전 연표하고 이걸 알게 되면 일본이 일로밖에 올 수 없는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국어 시간에 우리는 암기력을 키우게 하는데, 암기력을 키우는데 쓸데없는 버스 번호판 암기력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얘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서 이왕 키우는 암기력 두고두고 써먹을 거 여기 하자. 그러면 암기력이 커지면서 연표를 외우면서 나중에 사고력이나 역사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뇌의 가속성이 아까 나왔잖아요. 뇌를 직접 잘 보여주죠. 그 프로그램이 독일 프로그램이 루크, 그 다음 미국 프로그램이 브레인 HQ. 그 브레인 HQ 같은 경우 보여줄 텐데, 픽처 메모리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쓰는 미국 프로그램인데요. 타겟 트레이서라고 그래가지고요. 머릿속으로 따라 하세요. 진짜 86분? 자동으로 되는 거죠. 세 개를 돌려요. 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돼, 머릿속으로. 조금 있다가 찍으면 돼요. 땅. 이해되죠? 이걸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픽처리얼 메모리까지 가능해요. 이건 뇌에 직접 작업해 주는 거예요. 쉽죠? 7개쯤 되면 돌아버려요. 이거 엄청 초보예요, 지금. 벌써 잘하면 4개로 레벨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인간이 못 따라갈 정도로 빨리 돌려버려요. 근데 그거를 훈련된 애들은 탁탁탁 찍어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해했었죠? 이런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보여주냐면, 저희가 ATA라는 기계를 쓰거든요, ATA.
ATA가 어텐션 테스트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만든 건데요. 그거 집중력 안 좋은 애 찍어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세모에 탁 치면 돼요. 세모를 보면 치는 거예요. 탁 쳐요. 세모를 보면. 근데 동그라미 보고서 탁 쳐요. 왜? 눈으로 보고 이게 뉴런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갔다가 대뇌에서 손에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CG가 타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이따가 테스트 한번 받으러 오세요. 어머니들도 얼마나 원활하지 않은지. 뭘 해보면,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시신경하고 뇌신경하고 손으로 가는 이 신경체계를 청소하는 거예요. 공부가 된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세임 컬러일 때는 right을 치고, 다른 컬러일 때는 왼쪽을 쳐라 이렇게 나와요. 이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그게. 근데 세임 컬러인데 하나는 네모, 세모를 그려놔. 세임 컬러인지 세임 모양인지 자꾸 분명히 오더는 세임 컬러였어요. 그럼 오른쪽을 보자마자 딱 보고 탁 눌러야 되는데 딱 보고 한참 있다 누르면 바보가 아닌다면 생각하고 누르면 다 맞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0.5초만 생각해도 틀린 놈은 아무도 없어요. 아, 이 노란색이구나. 이거는 다 맞추지. 점수 인정 안 돼요? 보자마자 탁 찍어야 돼요. 보자마자 탁. 보자마자 이쪽 탁. 보자마자 탁. 보자마자 탁. 내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게 돼요. 근데 그 훈련을 많이 되면 보고 판단하고 누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가 순간적으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뇌 훈련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학 동원하고 국어 동원하고 그 다음에 루크 동원하고 이런 프로그램 동원하고 연산 동원하고 암산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이 다 좋아져. 그러면 얘가 갑자기 성격이 착해져요. 성격이 이상한 애들을 검사를 해보면 지능이 언밸런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아정신과에 이상하다고 가면 지능검사를 하는 이유가 뇌의 어느 부분이 발달해 있고 어느 부분이 발달 안 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언밸런스가 있으면 보통 20포인트 차이 나면 유의미한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30포인트, 40포인트 차이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성격이 괴팍해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뇌의 밸런스가 맞아지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대질 않아요. 짜증을 들래요. 그러니까 저것도 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것 중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능검사는 좋아해요. 저도 해보니까 진짜 그래. 저희 자꾸 자기를 그리라는 거예요. 너를 그려봐라. 조그맣게 그리면 조그맣게 그렸다고 뭐라 그러고 크게 그리면 크게 그렸다고 뭐라 그러고 손가락을 자세히 그리면 또 자세히 그렸다고 뭐라 그러고 안 그리면 뭐가 애정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문이 막혀 있으면 갑갑하다고 그러고 너무 많으면 많다고 그러고 집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지나가는데 사람이 많아도 안 되고 옹이가 많아도 안 되고 이파리가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거 검사하는 사람한테 가장 정신건강이 좋은 그림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그거 배운 적이 없어. 지적하는 법만 배웠어요. 가장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의 그림은 지도 못 그려.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뭐 판단 기준이 하나긴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그리는데 입술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그리면 거기에도 솜짓한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애들은 안 그래요. 근데 지능은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어머니들 오셨으니까 초등학교 6년에 제도가 바뀌었다. 제도가 바뀐 거를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양을 자꾸 줄이려고 한다. 우리 애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학년에 때는 지능에 집중을 하면 되고 학원을 다녔으면 모두가 성적이 올라야 될 거고 이런 교육제도가 바뀌었으면 모두가 좋아져야 될 텐데 교육제도가 어떤 때도 좋은 놈만 좋고 나쁜 놈은 나쁘잖아요. 어떤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입시에서도 붙는 놈은 붙고 떨어지는 놈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6학년이고 5학년이지만 3학년이지만 4학년이지만 입시라는 걸 칠 텐데 그때 도움이 되는 건 뭐냐? 지금 할 건 뭐냐? 지금 입시 공부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좋으면 어떻게 좋게 할 건지. 그리고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수학 숙제를 왜 우리 애가 안 하는지. 왜 안 할까요? 인간이니까. 어머니들이 아침에 오늘 달리기 하고 오셨어요? 달리기 하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안 하잖아요. 왜? 인간이잖아요. 가만두면 안 하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달리기 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안 했다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초이스는 나오는 거죠. 엄마가 할 거냐, 저한테 맡길 거냐. 그래서 맡겼을 때 너희들 잘 자신 있느냐?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학원들은 비포 애프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국어학원에서 수능 문제나 한국 능력 시험 계속 보게 해요, 안 해요? 영어학원에서 계속 모의고사 보거나 토플 계속 보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 자체 시험 보죠. 수학학원에서 계속 레벨 테스트 자기네 하는 거 보죠. 문제가 생긴지 언제 알죠? 중3 되면 알죠, 중3 수학. 우리 애가 6학년이 중3 수학을 했는데 중3 수학을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언제 알죠? 중3 가면 알죠. 우리 애가 공통 수학을 하면 뭐 하냐고. 공통 수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언제 알죠? 고1 되면 알죠. 알 때는 그 학원 안 다니고 있죠, 이미. 잡으러 가도 소용도 없어요, 그죠? 왜 학교든 학원이든 비포 앤 애프터를 안 보여줄까? 지능이 좋아졌는지는 지능 검사를 해보고 몇 개월 다시 검사하면 나오는 거고, 우리 아이가 국어 실력이 좋아졌는지는 처음에 공정한 시험을 보고 그 같은 공정한 시험을 봤을 때 얼마큼 좋아졌는지 나오는 거고, 진도를 보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이의 독해력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어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요. 파닉스가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아이가 방송을 보는 거 보고 읽는 책이 어려운 걸 보는 거 보이니까 그나마 영어학원이 제일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오래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고1 모의고사에서 꽤 성적이 잘 나와요. 모의고사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도 그냥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도 꽤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영어학원이 경쟁을 통해서 그나마 제일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딴 쪽은 수학이 제일 엉망인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은데도 선행을 했는데 막상 그 학년이 되면 그 못 푸는 애가 너무 많아. 영어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프랙티스에서 시골 애들이 손해보는 거라고. 시골에 영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런 걸 철학을 원리로 저희는 입시나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앞에 교육과정 바뀐 거나 뭐 입시 관련된 거나 저희 프로그램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